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 학원입니다. 안산동 상고 1학기 공통수학원 시험은 두 번 모두 24문항씩 출제됐습니다. 문항수 자체가 적지 않은데 중간고사는 뒤쪽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심화가 몰렸고요. 기말고사는 경우의 수와 순열에서 심화 문제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보다 앞쪽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후반부에 시간을 남길 수 있느냐가 중요했던 시험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두 시험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모두 24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중간고사는 복소수와 2차 함수가 각각 6문항으로 많이 출제됐고 식의 성질을 해석하거나 함수와 방정식 조건을 연결하는 문제가 뒤쪽에 배치됐습니다. 기말고사에서는 여러가지 부등식과 경우의 수순열이 각각 7문항으로 시험의 중심이 됐습니다. 중간고사가 복잡한 연산과 함수 관계를 끝까지 따라가는 시험이었다면 기말고사는 여러 조건을 나누고 빠짐없이 세는 능력을 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두 시험 모두 24문항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시험 전체를 운영하는 힘도 중요했습니다. 중간고사는 기본 8문항, 실력 9문항, 심화 7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난이도가 한쪽에만 몰린 구조는 아니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졌습니다. 복소수는 6문항 가운데 심화가 2문항, 2차 방정식은 4문항 가운데 2문항이 심화였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는 6문항 가운데 3문항이 심화였습니다. 복소수에서는 거듭 제곱에서 나타나는 규칙을 찾아야 했고 2차 함수에서는 그래프의 성질과 방정식의 조건을 함께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풀이 방향을 잡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 계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면 후반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말고사는 기본, 실력, 심화가 각각 8문항씩으로 정확히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우의 수와 순열이 7문항 출제됐고 이 가운데 4문항이 심화였습니다. 이 단원의 준비 정도가 기말고사 체감 난이도에 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에서는 조건 하나하나를 분리하고 중복되거나 빠진 경우가 없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러가지 부등식도 7문항으로 비중이 컸는데 절대값이나 2차 함수 조건이 함께 들어가면 해의 범위를 세밀하게 나눠야 했습니다. 중간고사에서 긴 계산을 버티는 힘이 필요했다면 기말고사에서는 계산보다 조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시간 관리와 심화 문제 연습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산동상고처럼 24문항이 출제되는 시험에서는 기본과 실력 문제를 정확하게 풀면서도 풀이 시간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문제씩 충분히 고민하는 공부도 필요하지만 시험 직전에는 실제 시험처럼 한 세트를 정해진 시간 안에 끝까지 풀어보는 훈련도 해봐야 합니다. 심화 문제에서는 단원별 접근을 다르게 가져가면 좋습니다. 2차 함수와 방정식은 식과 그래프의 관계를 직접 정리하고 경우의 수는 가능한 상황을 기준별로 나누어 적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등식은 조건에 따라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눈에 보이게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답형도 정답만 맞히는 데서 끝내지 말고 필요한 식과 판단 근거를 순서대로 남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번 1학기 시험 치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힘뿐 아니라 24문항 전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실전 감각까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뿌리 깊은 나무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